불공정 보도와 부당 노동 행위로 비판받았던 전임 사장 시절의 MBC 경영진 출신 인사들이 문화방송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는 논평을 내고 이들이 박문진 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권만 바뀌면 시끄러운 박문진 인사 문제. 오늘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기자회견 가지셨다고요? 기자회견 원래 11시에 하려고 했는데 예. 연기돼서 2시 반에 있을 예정인데요. 예. 바로 이 시간이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장을 주는 그 이사들에게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임명장을 주는 시간이면은 임명 철회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네요. 예, 예. 사실상 불가능하죠. 예, 그거는 뭐 이제 기정사실이 돼버린 거고. 네네. 오늘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어떤 요구하실 생각이었나요? 사실은 지금 뭐 임명 철회를 하라고 우리도 뭐 성명을 쓰고 했지만은, 그리고 임명 철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그 위원들 물러나라 뭐 이런 정말 자격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만, 예. 지금 할 이야기는 사실은 KBS 이사 선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요. 예. 박문진 이사 선임의 문제점이 너무 심각했다. 그러니 KBS만이라도 똑바로 해야 된다. 정말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이제 항의하기 위한 그런 기자회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KBS는 언제 진행이 되죠? KBS가 지금 27일 정도에 발표가 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 같이 두 개가 이제 KBS, MBC의 이사진이 같이 공모 절차를 똑같이 받았잖아요. 예, 예. 조금 늦게 지금 이제 발표가 나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예, 그냥 놔두면 뭐 KBS도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위험이 네. 있다. 예, 그런 네. 우려하신 것 같고. 네. 아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박문진 인사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일단은 뭐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가장 우리가 부적격 인물이라고 탁 찍어서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돼라고 말했던 두 사람이 예. 신기할 정도로 딱 이사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누구죠? 예. 최기화 씨와 김도인 씨 이렇게 두 사람인데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기하 씨는 이제 김장겸 체제에서 MBC 기획본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하에서 MBC 보도국장을 지내면서 편파 왜곡 보도를 그야말로 주도했던 사람이죠. 예. 또 부당 노동 행위를 저질러서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체제에서 계속 주요 직책을 거치면서 계속 MBC의 편파 왜곡 보도를 자행하고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대표적 인물이고요. 예. 또 취재를 요청하는 그 미디어 오늘 기자에게 여러 차례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서 또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워낙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할 게 많지만 또 예. 대표적인 것이 그 삼성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여러 언론인들의 문자가 있었잖아요. 예. 그중에서 최기하 씨 문자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콘서트 티켓을 보내줘서 감사하다. 예. 귀한 선물 감사하다. 이런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문자에서 장충기 사장을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형님, 예. 콘서트 티켓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우 그 MBC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지낸 사람이 이런 식의 이제 삼성과의 애통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MBC를 망신시킨 사람이다라고 해서 대표적 부적격 인사로 저희가 지적을 한 바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이사가 된 것이고, 또 한 사람은 김도인 씨인데, 이분도 박근혜 정권 시절에 라디오국장, 편성국장을 거쳐서 김장겸 사장 아래에서 편성 제작 본부장을 지낸 분입니다. 예. 이분도 수시로 MBC 편성 규약을 위반했고, 특히 이분에게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국정원이 작성한 MBC 장악 문건을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인데요. 김미아와 윤도현 등 블랙리스트 방송인을 퇴출하는 데 있어서 앞장선 장본인이었다라는 예.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 이런 이유로 사실 이 두 사람 모두 다 대표적 부적격 인사였고, 특히 박문진에서 최기화 씨를요, MBC 기획본부장에서 해임을 한 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박문진에서 해임한 사람이 다시 박문진 이사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지금 그렇게 된 거네요. 네, 이런 예.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고요. 예. 김도인 씨는 해임은 당하지 않았는데 해임 직전에 본인 스스로 편성제작본부장에서 사퇴를 하였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뭐 우리가 말하는 적폐 인사, MBC 적폐 인사로
대표적인 분들이 박문진 이사로 다시 영전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누가 봐도 이제 부적격 인사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박문진 인사로 선임이 가능한 그 배경 이게 제도적으로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저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권이 그 공영방송 이사,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와 KBS 이사, EBS 이사에 대한 정치권이 거기는 자기 자리다. 그러니까 뭐 여당이 몇 명, 야당이 몇 명 추천한다 이런 자기 자리라는 그 욕심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번 선임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정치권의 압력 배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스스로도 제발 이 자리는 당신들이 따놓은 자리가 아니다. 이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적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정치권의 그 압력에서 자유롭게 좀 소신 있게 임명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두 사람의 선임에 정치권에 또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얘기 나온 그렇죠.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MBC 노동조합에서요,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에서 낸 그 성명서를 보면은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방통위가 이번에 MBC, KBS 이사 선임에서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예. 공모 절차를 밟았고요. 그리고 예. 후보자를 검증해서 독립적으로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MBC 노보에 따르면 그 자유한국당 김석진 방통위원, 그러니까 김석진 방통위원은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하신 그 위원입니다. 예, 그렇죠. 이분이 7월 24일과 8월 9일에 최소 2차례 이상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만났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노조에 따르면 김성태 원내대표의 오더를 받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것인데 김성태 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서 우리 당이 2명을 보장받았다.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 최기화와 김도인을 반드시 관철시켜라라고 그 김석진 방통위원에게 정확하게 요구를 했다라는 예. 말이 노보에 적혀 있습니다. 예. 근데 김석진 방통위원은 이 오더에 따라서 두 사람을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고, 그렇다면 김석진 위원 말고 다른 위원이, 방통위원이 5명이거든요. 예. 그러면 4분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지적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 오더가 마치 정말 원내대표가 주장한 김성태 대표가 말한 우리는 보장을 받았고 서로 터치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예. 실제로 터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예. 방통위에서 임명할 때 합의입니까? 아니면은 뭐 다수결입니까? 사실은 표결 과정이에요. 예. 원칙은 합의가 제일 좋지만 정 안 되면 이제 표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표결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형식에 불과했다라고 보면, 왜냐하면 미리 다 어떤 교감을 하고 충분히 정리를 한 상태에서 표결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서로 터치하지 않느냐?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2명을 그렇게 했으면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2명을 누구든지 어떤 인물에 대한 그 터치 없이 그냥 받기로, 지금 김성태 대표가 말한 말은 그런 의미잖아요. 예. 우리가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예. 것은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예. 거죠. 여당도 그렇게까지 합의해 준 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좀 예. 진짜 부적격 인사는 좀 걸러내는 노력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행 방송법에서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그 선임 방식에 대해서는 예. 딱 하나,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임명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당이 뭐 몇 명을 할 수 있네, 뭐 7대 4네, 6대 3이네 이런 것들은 관행이었을 뿐이고요. 그 관행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라는 규정 때문인데, 그걸 이제 국회가 대표한다라고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위임처럼 그쪽에서 추천해 준 사람들을 예. 예우해 준 거죠. 그런데 이게 적당히 인물이 되는 사람들을 추천하면 그걸 보고 좀 이렇게 고려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추천을 하면, 그러니까 뭐 시민단체에서도 사람을 추천하고 다양한 곳에서 추천하니까 정치권도 추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추천 수준이 아니고 마치 아주 따놓은 자리. 이거는 예. 우리가 무조건 아무나 진짜 예. 뭐 막대기만 꽂아도 들어갈 예. 수 있는 자리라고 낙하산. 보는 것은 예. 네, 그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예.
이것을 이제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한을 국회가 누리려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고, 방통위가 여기에 무기력하게 또다시 이번에도 그냥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문제가 단지 뭐 MBC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KBS 그리고 이제 EBS에서도 또 재발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다보세요? 사실은 KBS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설마 이번에 방문진 때 이렇게 최기아 씨 같은 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예, 이미 조금 지적을 받았으니 KBS에서는 좀 조심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최기아 김도인 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설마 이 사람들을 하겠나, 명치가 있지, 예. 정말 이거는 아니, 이 정도는 아닐 거야라고 저희가 좀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KBS도 저는 27일까지 정말 가봐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드리는 것은 좀 국민들이 감시를 해주셔야지 방통위가 또는 자유한국당이 야, 우리가 아무리 추천을 해서 우겨도 좀 될 사람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람은 하면 안 되겠구나. 예. 라는 그런 좀 위기의식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뭐 정권이 바뀌고 그랬는데도 이런 문제가 또 반복이 되고 그러는데 네.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방송법을 개정해야 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라고 하는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사장 선출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이번 KBS, MBC 이사가 이제 딱 8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이번 8월까지 우리가 법을 바꿔내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사는 이렇게 또 임명이 된다 치더라도 다음 방송법 개정을 제대로 하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면 촛불 국민의 의식은 생각은 뭐냐면은 예, 공영방송의 운영에 이사와 사장진에 정치권이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 국민의 뜻으로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감시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 예, 이 의지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촛불 국민의 생각들이 담긴 방송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 그 방식을 빨리 우리가 합의를 해서 방송법을 다음 이사와 사장 선임 이전에 빨리 좀 바꿔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이 손을 떼는 방송, 예, 그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과 함께 들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